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김수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큰 요즘 같은 가을에는 아토피 피부염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공기가 차고 건조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내 몸이 반응하는 음식이나 환경에 노출되면서 알레르기성 피부 질환인 아토피가 재발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나 만성적인 아토피 피부염을 갖고 있다면 각별히 더 주의를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은 아토피 어떻게 관리하고 또 예방을 해야 할지 피부 비뇨기과 전문의 김태구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서 좀 전해드렸는데 일교차가 큰 요즘에 아토피 피부염에 좀 더 조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가을이 되면서 야외 활동을 즐기기에 좋은 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을이 그리 반갑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알레르기 비염이나 아토피성 피부염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가을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커서 우리 몸의 면역 균형이 깨지기가 쉽고 건조한 기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아토피 피부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악화되거나 쉽게 재발됩니다. 요즘 매일 아침 일기예보에서 미세먼지 지수에 대해 알려주시는데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에는 수은이나 카드뮴 같은 중금속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모공의 크기보다 10분의 1이나 작은 미세먼지는 모공으로 쉽게 침투할 뿐만 아니라 침투가 되더라도 제거하기가 어렵습니다. 모공으로 들어온 유해 물질은 피부의 신진대사를 악화시키고 pH 조절 기능을 떨어뜨려 각종 피부 트러블을 일으키거나 아토피 피부염이나 여드름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들을 악화시킵니다. 건조한 기후나 꽃가루 또한 가려움증을 유발하여 아토피 피부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보통 이 아토피의 전조 증상, 가려움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외에도 아토피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주로 나타나는 증상만으로는 진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2005년도에 한국인 아토피 피부염의 진단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피부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2세 미만에서는 얼굴과 몸통, 사지에 펼쳐지는 부위에 습진이 있는 경우, 2세 이상에서는 얼굴이나 목, 사지에 접히는 부위에 습진이 관찰되는 경우,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가족력이나 개인력이 있는 경우 아토피 피부염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토피 피부염을 어린이나 성인 구분할 것 없이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어린이와 이 성인의 아토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유아형 아토피 피부염은 출생 직후보다는 생후 2개월 이후에 대부분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유전적 요인과 환경 인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병합니다. 얼굴 중에서도 특히 볼에 증상이 시작하여 두피를 포함한 얼굴 전체로 퍼지기도 하며 점차 몸으로 번져서 몸통과 사지 중 펴지는 부위에서 증상이 발생합니다.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홍번이 발생한 후 수포나 진물이 나며 딱지를 잘 형성하는 급성 습진 증상이 흔합니다. 달걀이나 우유, 땅콩, 닭고기, 밀가루, 생선 등의 음식이 재발 및 악화에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이들 음식과의 관련성에 대해 면밀히 관찰이 필요하며 의심이 되면 음식 알레르기 혈액 검사가 필요합니다. 2살부터 10살까지 소아형 아토피 피부염은 유아형에 비해서 진물이 약해지며 점차 건조한 피부 병변이 주를 이룹니다. 태서나 병변이 주를 이루는 만성 습진 증상이 특징적이며 주로 손목이나 발목, 하지 및 상지에 접히는 부위에 발생합니다. 음식 알레르기는 땅콩을 제외한 만 3세에서 4세 이후에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가 많으나 진먼지 진드기를 비롯한 환경적 요인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음식물에 대한 주의는 필요합니다. 성인형 아토피 피부염은 사춘기 이후에 주로 발병하며 환경적 요인, 정신적 스트레스, 호르몬 변화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음식물보다는 진먼지 진드기나 미세먼지, 곰팡이 등에 의해 악화됩니다. 접히는 부위 이외에 얼굴이나 목, 가슴이나 등에서 증상이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이며 주로 건조, 병변이 주를 이루며 태선화된 판이나 과다 색소반이 흔히 동반됩니다. 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아토피 피부염 많은 분들이 좀 잘 알고 있는 부분 또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잘못된 상식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아토피 피부염은 간혹
전염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을 자주 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매일 하루에 한 번 정도 가볍게 샤워하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또한 아토피 피부염 환자는 고기와 같은 고단백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고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해서 가려움증이 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돼지고기나 닭고기, 달걀 등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 중에서 환자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식품이 있을 수 있기에 음식물 알레르기 검사를 통해서 그 성분만 피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죠. 네, 아토피 피부염은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피부 보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보습제를 가능한 한 자주 바르도록 하고 특히 샤워 후에는 물기가 마르기 전 전신에 충분한 양의 보습제를 발라야 됩니다. 때밀리 수건으로 때를 과도하게 밀거나 심하게 피부를 마찰하는 것은 아토피 피부염의 악화 요인이 되므로 피하고 한증막 사우나는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하므로 피해야 합니다. 실내의 습도는 50%에서 60% 정도,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22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양한 음식물이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거나 악화시킬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계란, 우유, 밀가루, 땅콩 등의 원인 알레르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먹었을 때의 증상의 악화가 없다면 굳이 그 음식물을 제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이 되는 음식물이 있다면 검사를 통해서 원인이 되는 항원을 밝히는 것이 좋겠고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직접 먹었을 때 문제가 없다면 먹어도 상관없겠습니다. 사소한 피부 자극도 증상의 악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평소 주의가 필요한데요. 꽉 끼는 속옷이나 표면이 거친 의복은 피부를 민감하게 하므로 피부에 자극이 없고 땀을 잘 흡수하며 통풍이 잘 되는 부드러운 면으로 된 옷을 착용하시고 합성 섬유나 모직물 같은 의류는 가려움증과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탁 후에는 옷에 세제가 남지 않도록 잘 헹구는 것이 중요하며 섬유 유연제 과다 사용도 피해야 합니다. 육체적인 피로나 과로, 스트레스 또한 아토피 피부염을 악화시킬 수 있는 주요 원인이 될 수 있고 감기 등 바이러스 질환에 걸리면 몸의 면역 체계 이상으로 아토피 피부염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아토피 치료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아토피 피부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건조한 피부의 보습이 가장 중요하고 피부염 치료를 위한 부신피질 호르몬제, 국소 면역 조절제, 가려움증을 조절하기 위한 항히스타민 제제가 사용됩니다. 아직 아토피 피부염의 기본이 되는 것은 국소 스테로이드 제제인데요. 여러 강도의 약이 있고 부작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여 상의를 하시고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스테로이드 연고를 대신할 수 있는 약제로는 국소 면역 조절제인 타크로리무스와 피메크로리무스 성분으로 만든 연고들이 있는데요. 장기간 도포 시에도 스테로이드 연고에서 나타나던 부작용이 없어 얼굴 등 예민한 피부에 사용되며 피부가 얇고 약한 부위에 나타나는 아토피 피부염에 효과적입니다. 심한 아토피 피부염에서는 전신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전신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기도 하는데요. 모두 부작용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하여 치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